여기 한때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가장 뜨거운 용광로였던 곳이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골목은 새벽 4시가 되어야 비로소 잠들까 말까 했던 불야성이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들이 2열, 3열로 불법 주차를 하며 도로를 점령했고 발레 파킹 요원들의 호각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곳, 성공한 사업가, 고위 관료, 그리고 그들에게 줄을 대려는 영업맨들이 뒤엉켜 하룻밤에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의 현금을 허공에 뿌리던 욕망의 해방구, 우리는 이곳을 유흥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곳은 마치 폭격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 같습니다. 건물 유창마다 덕지덕지 붙은 임대문이, 권리금 없음, 원상복구 완료라는 문구들, 한때 권리금만 5억 원을 호가하던 이 황금상권은 이제 관리비라도 건지려는 건물주들의 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져서 술집 몇 군데가 망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를 이면에서 지탱해온 거대한 접대 비즈니스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했던 네온사인이 꺼진 그 자리, 대한민국 유흥산업의 몰락과 그 속에 숨겨진 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으로 가봅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비즈니스란 사무실 책상 위가 아닌 폭탄주가 도는 밀실에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아우 하는 의형제 문화는 한국식 자본주의의 독특한 윤활유였습니다. 계약서의 도장은 맨정신에 찍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설 수주, 납품계약, 인사청탁까지 모든 중요한 결정은 1차 고깃집, 2차 룸살롱, 3차 해장국집으로 이어지는 풀코스 접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유흥 생태계를 먹여 살린 것은 바로 법인카드라는 무한한 화수분이었습니다.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되기 전 기업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흥비를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돈은 다시 대리운전 기사에게, 심야 식당 주인에게, 미용실과 옷가게로 흘러들어가며 이른바 낙수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지하경제라 비판했지만 그 규모가 연간 수십조 원에 육박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였습니다. 밤의 경제가 낮의 경제를 떠받치던 기형적 공생관계, 그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숨겨진 얼굴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카르텔의 첫 번째 균열이 간 것은 2016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 이 법은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더치페이라는 낯선 단어를 강제했습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법조항에 박힌 이 구체적인 숫자는 유흥업계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물론 당시만 해도 업계는 시간이 지나면 다 방법이 생긴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전에도 숱한 규제가 있었지만 한국인의 음주 문화를 이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쪼개기 결제를 하거나 더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매출이 줄긴 했지만 유흥산업에 뿌리가 뽑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재앙은 법전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형태로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것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밤문화에 내려진 사형 선고였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리적으로 밤의 시간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저녁 9시, 10시 영업 제한, 5인 이상 집합 금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이것은 영업 정지가 아니라 생존의 박탈이었습니다. 그들은 코로나만 끝나면 보복 소비가 터질 것이라며 대출을 받고 집을 팔아 임대료를 메꾸며 버텼습니다. 3년,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희망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습관을 바꾸기에, 그리고 한 세대의 문화를 송두리째 교체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밤 9시에 술자리를 파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강제적으로 귀가 조치된 직장인들은 처음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맛보았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넷플릭스를 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이 강제된 학습 효과는 팬데믹이 끝난 후 유흥업계에 되돌릴 수 없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팬데믹의 안개가 걷혔지만 유흥가에는 여전히 손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회식의 결정권자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부장님의 오늘 한잔 하지라는 말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지금의 2030MZ세대 직원들에게 그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노동청 신고 사유가 됩니다. 기업 문화는 급변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는 폭탄주 회식은 꼰대 문화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신 그 예산은 점심시간에 맛집 탐방, 문화생활 혹은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지급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단체보다는 개인, 취기보다는 취향을 중시하는 시대정신이 집단주의적 유흥문화를 밀어낸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 택시비 심야 할증 요금은 치솟았고 대리운전비는 부르는 게 값이 되었습니다. 소주 한 병에 6,000원, 7,000원 하는 식당 물가는 서민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흥주점의 핵심 고객층이었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법인카드의 한도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접대할 돈도 없고 접대를 받을 사람도 사라진 진공상태. 그것이 2025년 대한민국 유흥가의 현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유흥산업이 붕괴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유흥 엔터테인먼트에서 경험 익스피리언스과 자아 셀프로 이동했습니다.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룸살롱에 뿌리던 사람들은 이제 그 돈으로 골프채를 잡습니다. 골프장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이 되었고 그린피와 카트비는 새로운 접대비 항목이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4시간 동안 잔디를 밟으며 대화하는 것이 밀실에서 술을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건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홈술 시장의 폭발적 성장은 유흥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위스키와 와인을 사고 유튜브를 보며 하이볼을 만들어 마시는 문화. 대형마트의 주류 코너는 웬만한 바알보다 더 화려해졌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위스키 수입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비싼 술자리 대신 나를 위한 맛있는 한 잔을 선택합니다. 과시적 소비가 취향적 소비로 진화한 것입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유흥주 점수는 2010년 이후 매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랜드마크였던 대형 업소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그 자리에는 병원, 공유 오피스 혹은 주상 복합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업소의 식자재를 납품하던 도매상, 주류 도매상, 그리고 업소 주변의 모텔촌까지 도미노는 이미 쓰러졌고 그 충격파는 지역 경제의 말단 혈관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문화에 기생하여 영업하던 숙박업소들의 변신은 처절합니다. 러브호텔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파티룸, 스터디 카페, 게이밍 호텔로 리모델링을 시도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상권에서 생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흥의 몰락은 단순히 한 업종의 위기가 아니라 1970년대 고도 성장기부터 이어져 온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탈세와 불법, 성상품화의 온상이었던 유흥업소가 사라지는 것은 사회 정의의 실현이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이것은 분명 옳은 방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 다큐멘터리를 기록하는 작가의 시선에서 우리는 이 현상 이면에 있는 돈의 냉정함을 봐야 합니다. 자본은 도덕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본은 오직 효율과 트렌드를 쫓아 흐를 뿐입니다. 비효율적이고 구시대적이며 리스크가 큰 유흥산업에서 자본이 철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거대한 몰락의 진짜 이유입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형님 아우 하던 낭만 아닌 낭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맨정신으로 실력을 증명해야 하고 개인들은 스스로의 고독을 달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둠이 거친 거리는 깨끗해졌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각자도생이라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불 꺼진 욕망의 제국,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과연 어떤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싹을 틔우게 될까요? 그리고 그 새로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림 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하시고 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